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 올라가는 이유를 가져와 봤어요. 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오르지 않는 걸까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올라간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느끼질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본다면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5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점을 내리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요. 고점을 계속 테스트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센딩 패턴이잖아요. 웨지나 아니면 디센딩으로 가정해본다. 그러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앞으로 저점을 내리지 않는다면, 글쎄요, 내려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저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전고점을 올려놓고 다시 또 내려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모습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라고 느끼는 게 좀 더 강화됐다. 그런 의견에 좀 힘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저는 인내심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구간은 72K부터 74K까지 매물대를 정말 뚫기 힘든 그런 차트라고, 거의 한 번도 뚫어준 적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만 하는 자리, 통곡의 72, 74K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도전할 때마다 인내심을 계속 깎아먹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내심을 좀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려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ETF에 달려있다라고 봐요. 그냥 현재장에 대한 컨센서스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6월 4일로부터 대략 1조라는 숫자가 유입됐고요. 그 다음에 400, 200, 100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 모습이 4일 정도 기록치, 그러니까 짧은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ETF 유입이라는 게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약하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걸 반복하는 시기가 매번 다르고, 지금 같은 시기는 약세 유입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세 유입이 계속되는 순간에 우리는 강세 유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밟은 것과 같다. 6월 4일에 그 시작점이 또는 출발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 사실 이 800 또는 900 밀리언이라는 숫자가 최고치는 아닐지라도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강세장을 나타냈었던 2월과 3월 달의 유입량을 보면 지금 현재 숫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100에서 4, 500, 600, 300, 400이 기록되고요. 200이라는 숫자와 5, 6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최고치는 100에서 60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숫자 800과 500이 보이고요. 그나마 낮게 볼 수 있는 게 200과 100입니다. 근데 200과 100이라는 게 지난 강세장에서 나타났던 숫자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4일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 나오는 유입량이 지난 강세장의 패턴을 가져가고 800은 아닐지라도 200, 200, 400, 500, 600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시장은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센서스라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유입이 가장 중요하고 비트코인 차트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800이라는 숫자는 일시적이었고 반감기 맞이하듯 800, 400, 200, 150 음수 기록될 것이고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유입이라는 게 강세장이라는 패턴에서도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유입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와 다르게 늘어나는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그림보다는 전체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기다려봐라,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일 전에 나왔던 그 물량 그 자체는 이미 스타트를 끄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며, 약세를 보내다가 강세 유입이 시작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비트코인 차트가 올라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행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시나리오나 아이디어 구상이 아닐까 하고요. 제가 봤을 땐 6일 전, 일주일 전에 스타트를 끄는 것과 다름없는데 거시경제 측면이나 발표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단기적으로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것도 그럴 거고 인하가 늦춰졌다거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파워립에서 나오는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 나갈 텐데 큰 그림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시나리오를 굴려보는 것도 이번 24년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딴 그림 안 보셔도 되고 하락으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상승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예상하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굴려가면서 상승이라는 걸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렵게 설명될 수 있는 알트코인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투자자나 저 같은 사람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혼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혼동하고 있냐? 3년 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말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1년도 상승장, 21년도 알트장에서는 시총 위주의 상승, 시총 위주로 알트 상승이 주도됐었고요. 이번 연도에는 시총 위주가 아니라 테마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솔라나 레이어 시리즈들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AI 웹3, 그 다음에 3월 막바지가 돼서 밈코인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RWA 전부 다 테마 위주로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의 특징은 테마 위주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스몰캡과 미들캡, 라지캡으로 구분하고 중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이라는 게 월마다 전환되는 모습을 가져갔었어요. 특히나 라지캡은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에서 전환이 되면서 명확하게 스몰, 미들, 라지를 구분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1년도를 경험한 약간의 고인물들,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땐 지금 현재 장은 과거랑 다르니까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봤었던 솔라나 레이어, AI 웹3 밈, RWA를 제쳐두고 지금 현재 모습을 봐도 그래요. 4월부터 페페라는 밈코인은 대략적으로 한 0.5개 5부터 0.4개 15까지 올라가면서 3배가량 올라갔고요. 만트라랑 트루파이도 6월 1일, 5월 15일부터 RWA 테마 장세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알트코인 상승장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3배가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6월 달에만 그런 게 아니라 5월 달에도 그랬을 거고 4월 달에도 그랬는데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과거라는 약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정 프레임에 가둬놓고 이건 상승이다, 이건 상승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도에서 조금은 벗어나거나 아니라면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3년 전과 현재 시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땐 해당 개념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 달은 6월인데 6월, 7월, 8월, 9월 2분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밈코인이나 토큰이 분배되고 상장되는 그런 신규 코인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6월까지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2분기까지 기존의 프레임을 버리지 못하고 수정을 안 하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한 3가지 또는 5가지 이내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아이셔 토큰이 나오게 되고 비슷한 디핀 테마의 아이오 코인도 최근에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디핀이라는 테마 또는 AI 테마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아이셔는 엣지라는 약간 $1,000 정도? 비교적 좀 저렴한 채굴기를 판매했었는데 사실 130만 원이나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1차, 2차, 3차 완판됐고 3차도 아마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성황리에 이 채굴기는 다 판매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엣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고 이로써 증명되는 건 토큰에 대한 차트 자체도 그러니까 코인 투자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고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나드입니다. 모나드는 상장이 내일 다음 주 이런 편이 아니라 조금 늦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연도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2분기일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과제가 하나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도전하는 그 요소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다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EVM과 이 만 TPS라는 그 수치 자체가 실제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K싱크랑 레제로입니다. 얘네는 토큰 자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다 할 성적은 없어요. 시빌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찌 보면은 약간 같은 종류라서 올라갈 수는 없다. 사람들이 실망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평가가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상태라서 일단은 주시해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여러 개가 달리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하나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한 30분 정도만 조사해도 이 정도의 코인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장세를 관찰해보면 낫코인도 그럴 거고요. 바운스빗도 그럴 거고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TG됐던 코인들, 새롭게 나왔던 코인들의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0.3에서 0.9까지 한 3배가량 올라갔고요. 이마저도 알트코인 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 시장 안에서 상승이 나온 편이라서 앞으로 나오는 코인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좋은 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오늘의 주제랑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하나 사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것과 같아요. 알트코인은 기존의 프레임과 달라서 사람들이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테마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프레임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놓치거나 무시하게 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스몰캡을 보유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스몰캡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에 들어갔을 때 5에서 10%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단에 걸려있던 매수가가 미체결 됐었는데 이번 장에서 전부 체결돼서 15에서 20%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 있어요.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물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괜찮을 것이다. 버텨야 된다,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안심시키는 말. 저는 이런 것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떡락하는데 또는 망한 것 같은데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잡코인은 반반입니다. 상패가 안 된다면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반등에 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전을 턴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익을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상패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근데 제가 스몰캡에 들어갈 때 해당 비중을 이 정도 리스크를 생각하고 들어간 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는 좀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인드가 없다면 사실 스몰캡은 그냥 절반을 더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리스크라는 걸 항상 안고 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물려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항상 달리는 글이지만 경제 언어방에서 올려드리는 그 정보들이 사실 저는 그 시장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직 입장을 안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누르셔서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